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요즘 화가 예전보다 더 오래 가시지 않나요? 사소한 말 하나가 마음에 남아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맴도는 날이 있으신가요? 별일 아니야 하고 넘기려 해도 속상하고 자꾸만 그 말이 떠오르고 그때 그 표정도 생각나고 밤에 누워서도 그 장면이 되돌아오는 날들 말입니다. 몸은 아직 괜찮은데 마음이 먼저 늙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면 오늘 이야기는 꼭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관리해야 할 것은 노년의 몸이 아니라 노년의 마음일지도 모르니까요. 지금부터 조선의 지혜 정약용이 말한 노년의 마음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화가 줄어들 거라 생각했습니다. 젊을 때보다 침착해지고 성격도 둥그러지고 웬만한 일엔 화도 안 내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60을 넘기니 예상과 다른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말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누군가의 무심한 행동 하나에도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한테만 저러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런 말을 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돕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을 곱씹고 그때 내가 어떻게 대답했어야 했는지 혼자서 리허설을 몇 번이고 합니다. 배우가 될 걸 그랬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장면이 자꾸 떠오릅니다. 화를 내고 싶지 않은데 도대체가 서운한 마음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살면서 몇 번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음이 늙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늙는다는 것은 화를 많이 내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화가 나도 금방 풀렸습니다. 친구 만나서 수다 떨면 풀리고 일에 집중하면 잊혀지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감정이 흘러가지 않고 마음 한구석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물이 흐르지 않고 고이면 썩듯이 감정도 흐르지 않고 쌓이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전라도 강진에서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했고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분노와 서러움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 유배의 시간을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의 시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이 흐려지면 내 판단도 흐려진다. 세상이 나를 억울하게 대할수록 나는 더욱 내 마음을 맑게 지켜야 한다.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내 마음은 맑은가? 어제의 분노를 오늘까지 끌고 오지는 않았는가? 정약용에게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는 학문이 아니라 생존의 방법이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삶도 무너진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노를 삭히고 서운함을 내려놓고 하루하루를 담담하게 살아가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18년을 견뎌내고 그는 500여 권의 책을 남겼습니다. 만약 그가 분노와 서러움에 마음을 빼앗겼다면 그 어떤 책도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남은 인생이 분노와 서운함으로 채워집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면 노년은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늙는다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을 돌보지 않아서입니다. 화를 내고 싶지 않은데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한 말. 내가 그렇게까지 들을 일은 아니었는데. 나는 그 사람한테 늘 잘해줬는데 왜 나한테만 저래? 이런 생각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오릅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런 말에 상처를 받았지? 이 나이에 이런 것 가지고 뭐가 그리 서운하다고. 나도 참 별것도 아닌 일에 마음 쓰네. 이렇게 자책하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자책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스스로에게 이런 걸 가지고 왜 이러나 하면서도 마음은 계속 무거운 그런 순간 말입니다. 사실 노년의 가장 힘든 감정은 분노가 아닙니다. 서운함입니다. 화는 표현하면 풀리기도 하지만 서운함은 말로 표현하기도 애매하고 표현한다 해도 상대방이 이해해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이런 말을 들으면 오히려 더 서운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혼자 삭힙니다. 그렇게 삭히고 삭히다 보면 마음속에 서운함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70대 초반의 한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오랜 친구와 점심 약속을 했는데 그 친구가 식사 중에 계속 휴대폰만 보더랍니다. 미안해, 딸한테 급한 연락이 와서. 친구는 그렇게 말했지만 식사 내내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식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내내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친구를 만나려고 아침 일찍부터 준비했는데 나랑 있는 시간이 그렇게 시시한가? 나이 들면 이렇게 무시당하는 건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 생각이 떠올랐고 그 친구에게 연락하는 것도 꺼려졌습니다. 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또 연락을 해왔지만 그분은 더 이상 예전처럼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서운함이 쌓이는 과정입니다. 작은 일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점점 커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감정의 무게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심과 감정이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마음이 무거우면 세상이 무겁게 보이고 마음이 가벼우면 세상도 가볍게 보인다. 서운함은 사실 기대에서 옵니다.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대해줘야 하는데,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저 사람도 이만큼은 해줘야 하는데, 이런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서운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젊을 때는 기대가 있어도 다른 일로 바빠서 금방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할 일도 줄어들고 시간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감정이 더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마음을 맑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음을 맑게 한다는 것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쌓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물이 흘러가듯이 감정도 흘러가게 두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했네. 그래, 서운하네. 여기까지는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사람은 왜 항상 나한테만 저래? 나는 저 사람한테 뭐였던 거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렇게 이어가기 시작하면 서운함은 분노로 바뀌고 분노는 자책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분노와 서운함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감정을 느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느끼되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흘러가게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감정을 느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감정을 계속 붙잡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요즘 사람들은 미니멀리즘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물건을 줄이고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단순하게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노년에 정말 필요한 미니멀리즘은 물건의 미니멀리즘이 아니라 감정의 미니멀리즘입니다.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쌓아두지 않는 연습입니다. 모든 일에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모든 일에 반응해야 했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면 맞서야 했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따져야 했고, 내 의견을 분명히 밝혀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밀려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이제는 모든 일에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말에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 뭐라고 하든 굳이 해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넘어가도 됩니다.
이것이 감정 미니멀리즘입니다. 감정을 줄이니 인간관계가 편해집니다. 예전에는 친구 하나하나에게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나한테 이래줘야 하는데, 저 사람은 내 생일 정도는 기억해야 하는데, 하지만 이제는 그런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기억해주면 고맙고 기억 못해도 괜찮습니다. 연락 오면 반갑고 연락 안 와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대를 내려놓으니 오히려 관계가 더 편해집니다. 감정을 줄이니 하루가 조용해집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이 요동쳤습니다. 아침에 뉴스 보다가 화가 나고 친구 전화 받다가 서운하고 저녁에 가족들 보다가 답답하고.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의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뉴스를 봐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고 친구 말을 들어도 그럴 수 있지 하고 받아들이고 가족들을 봐도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하고 인정합니다. 감정이 줄어들수록 삶이 가벼워집니다. 60대 후반의 한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결혼한 아들이 있었는데 명절에만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나는 아들 키우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이제 와서 명절에만 얼굴 보자는 건가? 명절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들을 만나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분은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들도 자기 인생이 있구나. 바쁜 와중에 명절에라도 찾아오는 게 어딘가. 내가 연락하고 싶으면 내가 하면 되지 왜 아들이 먼저 연락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지? 그렇게 기대를 내려놓으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들이 연락하면 기쁘고 연락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아들이 건강하고 잘 살고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명절에 만났을 때 예전처럼 섭섭한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아들이 더 자주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를 만나면 항상 너 요즘 왜 연락도 안 하냐는 말을 들어야 해서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편하게 대해주니까 아들도 편하게 연락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감정 미니멀리즘의 힘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니 관계가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관계가 있지 않으신가요? 기대를 내려놓으면 오히려 편해질 관계 말입니다. 노년의 지혜는 감정을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가볍게 가지는 데 있습니다. 화를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화를 오래 붙잡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운해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운함을 곱씹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정은 느껴도 됩니다. 다만 그 감정에 머물지 않으면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평생 이런 말을 강조했습니다. 마음이 흐려지면 판단도 흐려진다.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 있으면 모든 것이 억울하게 보입니다. 마음이 서운함으로 가득 차 있으면 모든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음이 불안으로 가득 차 있으면 모든 일이 두렵게 느껴집니다. 마음의 상태가 세상을 보는 눈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스스로를 단속하는 삶의 태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내 마음은 맑은가? 어제의 분노를 오늘까지 끌고 오지는 않았는가? 오늘 하루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 이것은 거창한 철학이 아닙니다. 그냥 매일 아침 마음을 점검하는 습관입니다. 마음을 점검하지 않으면 어제의 감정이 오늘로 넘어오고 오늘의 감정이 내일로 넘어가고 그렇게 감정이 쌓입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마음을 점검하고 오늘은 새로운 하루다라고 다짐하면 어제의 감정을 오늘까지 끌고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가볍게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누군가의 말에 예전처럼 곱씹지 않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상했을 텐데 이제는 그냥 그렇게 말한 거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누가 나에 대해 오해를 해도 꼭 내가 해명해야 하나? 하고 물어봅니다.
해명한다고 오해가 풀릴까? 오히려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풀릴 일도 있습니다. 굳이 내가 나서서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고 편안해진 순간들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으면 외로웠습니다. 누군가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고 일정이 없으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좋습니다.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아도 마음이 평온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어떠신가요? 외롭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편안하게 느껴지시나요? 오후에 공원을 산책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걷는 시간이 소중합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차 한 잔 마시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이것이 마음을 가볍게 사는 노년의 일상입니다.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하루하루 마음이 평온한 시간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몇 번씩 감정이 요동쳤다면 이제는 하루 종일 마음이 잔잔합니다. 예전에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도 낮에 있었던 일들을 곱씹었다면 이제는 그냥 편안하게 잠듭니다. 마음을 내려놓으니 인생이 다시 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가벼워졌습니다. 주름은 늘어났지만 웃음은 더 편안해졌습니다. 체력은 떨어졌지만 마음의 여유는 더 깊어졌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진짜 젊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 선생의 삶을 통해 노년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마음이 늙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돌보지 않아서입니다. 분노와 서운함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쌓인 피로의 신호입니다. 감정을 줄이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삶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노년의 지혜는 감정을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가볍게 가지는 데 있습니다. 모든 일에 반응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말에 답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관계에 기대를 걸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을 내려놓으니 인생이 다시 가벼워집니다. 마음을 비우니 하루가 다시 평온해집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아침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오늘 내 마음은 맑은가? 어제의 감정을 오늘까지 끌고 오지는 않았는가? 오늘 하루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 그리고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너무 많은 감정을 붙잡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내려놓으면 편해질 감정이 아직 마음에 남아있진 않나요? 오늘 하나쯤은 놓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에 오래 붙잡고 있던 감정이 하나쯤 떠오르셨나요? 분노일 수도 있고, 서운함일 수도 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아쉬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감정을 오늘 다 내려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는 조금 가볍게 살아도 되겠구나 그 생각 하나만 남겨두셔도 충분합니다. 마음이 가벼워질수록 인생은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마음이 가벼운 시간으로 채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